냄새 때문에 손주가 안 끼길 거부합니다. 70세 이후 갑자기 심해지는 노인 냄새는 나도 모르게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힙니다. 충격적이게도 대부분의 노인들은 자신에게서 특유의 냄새가 난다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후각 기능이 떨어지면서 정작 본인만 모르는 불편한 진실. 그것이 바로 노인 냄새입니다. 더 안타까운 건 가족들조차 차마 말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아버지, 냄새가 나요. 라는 한마디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노인 냄새의 원인과 노인 냄새를 바로 없앨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립니다. 그것도 단돈 몇천 원으로 말이죠. 무엇보다 놀라운 건 노인 냄새의 90%가 우리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특정 부위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50대까지는 괜찮았습니다. 60대에도 크게 문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70대를 넘어서면서 갑자기 체취가 달라집니다. 왜 하필 70대일까요? 우리 몸에는 노네날데하이드라는 특별한 물질이 있습니다. 이 물질은 정확히 70세를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피부의 피지선이 노화하면서 발생하는 이 물질이 바로 노인 냄새의 주범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냄새가 단순한 땀 냄새나 체취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씻어도 향수를 뿌려도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매일 씻는데 무슨 냄새가 난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후각 기능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의 절반 수준까지 감소하죠.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70대 노인의 약 80%가 자신의 체취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는데 정작 본인만 모르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건 이로 인해 사회생활이 위축된다는 점입니다. 왜 사람들이 나를 피하는지, 왜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꺼려하는지 그 이유를 모른 채 상처만 받게 됩니다. 아버지, 요즘 몸에서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아요. 이 한마디를 꺼내기까지 며느리는 3년을 고민했습니다. 아들은 5년째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조차 2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반려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꺼내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한 설문조사에서 부모님께 체취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느냐 든 질문에 무려 80%가 차마 말하지 못하겠다 고 답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가족 모임이 줄어들고 외식 약속이 취소되고 손주들의 방문이 뜸해집니다. 노인 냄새가 단순한 체취 문제가 아니라 가족관계까지 흔드는 심각한 문제가 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만 제대로 실천한다면 3주 안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인 냄새 때문에 귀 뒤를 집중적으로 닦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이게도 귀 뒤에서 나는 냄새는 전체 노인 냄새의 고작 1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0%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생합니다. 지금부터 공개하는 부위들은 의사들조차 최근에야 주목하기 시작한 진짜 노인 냄새의 발원지입니다. 첫 번째로 가장 심각한 부위는 목의 앞쪽 주름입니다. 목을 숙일 때 생기는 주름 사이, 특히 턱 밑에서 쇄골까지 이어지는 부분이
노인 냄새의 최대 온상입니다. 이곳은 피지선이 밀집되어 있으면서도 세안할 때 가장 소홀히 하는 부위입니다. 실제로 80대 노인 100명을 대상으로 정밀 채취 검사를 실시한 결과 무려 93명이 목 앞쪽에서 가장 강한 냄새가 검출되었습니다. 특히 목에 주름이 깊은 분들은 그 사이에 각질과 피지가 겹겹이 쌓여 마치 오래된 치즈가 발효되듯 독특한 냄새가 납니다. 이 부위의 피부는 다른 곳보다 얇고 민감하면서도 주름 사이로 땀이 고이기 쉽습니다.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세수할 때 얼굴만 닦고 목 앞쪽은 대충 물만 묻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인 냄새가 해결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부위는 배꼽 주변 5cm 반경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복부 피부가 처지면서 배꼽 주변에 깊은 주름이 생깁니다. 이 주름 속에 땀과 각질이 섞여 독특한 노인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피부과 전문의들은 배꼽 주변을 제2의 겨드랑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곳의 채취 문제를 심각하게 봅니다.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은 배꼽 주변 피부의 당 농도가 높아져 세균 번식이 더욱 활발해집니다. 이로 인해 일반인보다 2배 이상 강한 냄새가 발생합니다. 배꼽 안쪽도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배꼽을 제대로 씻지 않습니다. 배꼽 속에는 수천 종류의 세균이 서식하며 이들이 만들어내는 대사물질이 악취의 원인이 됩니다. 세 번째는 등 중앙부, 특히 척추선을 따라 이어지는 부위입니다. 많은 분들이 놀라시겠지만 등은 우리 몸에서 피지선이 가장 발달한 부위 중 하나입니다. 특히 견갑골 사이에 움푹 들어간 부분은 손이 잘 닿지 않아 제대로 씻기지 않는 사각지대입니다. 한 대학병원 연구에 따르면 70대 이상 노인의 80%가 등 중앙부를 제대로 씻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곳에 쌓인 피지와 각질이 시간이 지나면서 산화되어 특유의 찌든 노인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등이 가려운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피부를 자극하기 때문이죠. 네 번째로 간과하기 쉬운 부위는 겨드랑이 아래쪽입니다. 정확히는 겨드랑이에서 5cm 아래 갈비뼈와 만나는 부분입니다. 이곳은 살이 접히면서 통풍이 전혀 되지 않는 부위입니다. 특히 체중이 증가한 노인분들은 이 부위에서 매우 심한 냄새가 납니다. 실제로 한 대학병원 피부과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노인 냄새로 고민하는 환자의 68%가 이 부위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무릎 뒤쪽 오금입니다.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면서 이곳에 땀이 많이 차게 되는데 주름진 피부 사이에 습기가 머물면서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이곳에서 나는 냄새가 전체 채취의 30%를 차지합니다. 여섯 번째는 발가락 사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발가락 사이가 좁아지고 피부가 두꺼워지면서 제대로 씻기지 않습니다. 무좀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심한 냄새가 납니다. 실제로 노인 요양시설에서 가장 많이 호소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발냄새입니다. 일곱 번째는 귓볼 뒤쪽과 귀 안쪽 주름입니다. 많은 분들이 귀 뒤는 닦지만
귓불 아래쪽이나 귀 안쪽 주름은 놓치기 쉽습니다. 이곳에도 피지선이 발달해 있어 관리하지 않으면 불쾌한 냄새가 납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이 모든 부위보다 더 심각한 냄새의 원인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옷에 배어 있는 냄새입니다. 많은 분들이 몸은 깨끗이 씻으면서도 옷 관리에는 소홀합니다. 특히 속옷이나 잠옷은 며칠씩 입는 경우가 많죠. 섬유 깊숙이 스며든 노인 냄새는 일반 세탁으로는 절대 제거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70대 노인 50명을 대상으로 정밀 실험을 실시한 결과 깨끗이 세탁한 옷에서도 노인 냄새 성분인 노넨알데하이드가 기준치의 3배 이상 검출되었습니다. 특히 면 소재의 옷은 냄새를 흡수하는 능력이 뛰어나 한번 밴 냄새는 오래 지속됩니다. 폴리에스터 같은 합성 섬유는 통기성이 떨어져 땀과 세균이 번식하기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노인 냄새의 진짜 발원지를 모두 알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 이런 부위들에서 유독 냄새가 심하게 나는지 그 과학적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합니다. 노인 냄새의 주범은 노넨알데하이드라는 특수한 화학물질입니다. 이 물질은 젊은 사람에게는 거의 생성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되면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해 70대가 되면 젊은 시절에 무려 20배 이상 생성됩니다. 노넨알데하이드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흥미롭습니다. 우리 피부의 피지선에서는 다양한 지방 성분이 분비됩니다. 젊을 때는 이 지방이 신선하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피지선에서 분비되는 지방의 성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오메가7 지방산이라는 특별한 지방산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이 지방산은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면 즉시 산화 반응을 일으킵니다. 노넨알데하이드가 대량으로 만들어집니다. 더 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항산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는 비타민 E와 같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이런 산화 반응을 효과적으로 막아줍니다. 하지만 70대가 되면 체내 항산화 물질이 젊은 시절의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그 결과 노넨알데하이드가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하게 됩니다. 더욱이 노화로 인해 피부의 자연 재생 주기도 느려집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포로 교체되지만 70대가 되면 이 주기가 60일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죽은 세포가 오래 머물면서 냄새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피부 pH 변화도 노인 냄새를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약산성인 pH 5.5를 유지합니다. 이 산성 환경은 유해 세균의 번식을 효과적으로 막아줍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피부 pH 중성이나 알칼리성으로 변하게 됩니다. 70대 노인의 피부 pH는 평균 6.5에서 7.0에 달합니다. 이런 알칼리성 환경에서는 냄새를 만드는 세균들이 폭발적으로 증식합니다. 특히 코리네박테리움이라는 세균은 알칼리성 환경을 좋아해 더욱 활발하게 번식합니다. 호르몬 변화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입니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과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급격한 감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하면 피지선의 기능이 불규칙해집니다. 한 번에 과도한 양의 피지가 분비되었다가 갑자기 줄어드는 현상이 반복됩니다. 이런 불규칙한 피지 분비는 노인 냄새를 더욱 예측하기 어렵고 관리하기 힘들게 만듭니다. 에스트로겐 감소는 피부 수분 유지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건조한 피부는 각질이 쉽게 일어나고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신진대사 저하도 노인 냄새의 중요한 원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기초대사량이 20에서 30% 급격히 감소합니다. 이로 인해 몸속 노폐물이 제때 배출되지 못하고 축적됩니다. 특히 암모니아나 요산 같은 질소 화합물이 체내에 쌓이면서 특유의 자극적인 냄새가 발생합니다. 이런 대사 노폐물들은 땀을 통해 피부로 배출되면서 체취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간 기능 저하도 간은 우리 몸의 해독 독소를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노화로 간 기능이 떨어지면 독소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혈액을 통해 전신으로 퍼집니다. 이 독소들이 땀으로 배출되면서 불쾌한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신장 기능 저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장은 노폐물을 소변으로 배출하는데 기능이 떨어지면 노폐물이 피부를 통해 배출되어 체취가 심해집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냄새를 악화시키는 지름길입니다. 잦은 샤워는 피부를 극도로 건조하게 만들고 피지선을 과도하게 자극합니다. 피지선이 자극받으면 보상작용으로 더 많은 기름을 분비합니다. 결국 노네날데하이드가 더 많이 생성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실제로 하루 3번 이상 샤워하는 70대 노인 30명을 대상으로 정밀 조사한 결과 하루 한 번 샤워하는 그룹보다 체취가 1.5배 더 심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피부 건조증도 2.7배 더 심했다는 점입니다. 뜨거운 물로 샤워하는 것도 매우 큰 문제입니다. 40도 이상의 뜨거운 물은 피부의 천연 보호막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이 보호막이 사라지면 피부는 극도로 건조해지고 세균이 쉽게 침투합니다. 특히 뜨거운 물은 피지선을 과도하게 자극해 기름 분비를 비정상적으로 촉진시킵니다. 한 실험에서 45도의 물로 분간 샤워한 그룹은 37도의 물로 샤워한 그룹보다 피지 분비량이 2.3 증가했습니다. 대수건 사용도 반드시 피해야 할 습관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때를 벗겨야 깨끗해진다고 믿지만 이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대수건으로 강하게 문지르면 피부 표면의 각질층이 심각하게 손상됩니다. 이 각질층은 피부를 보호하는 첫 번째 방어막입니다. 방어막이 손상되면 세균이 쉽게 침투하고 염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더욱이 손상된 피부는 수분을 유지하지 못해 극도로 건조해집니다. 건조한 피부는 가려움증을 유발하고 긁으면서 또다시 피부가 손상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비누 선택도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세정력이 강한 알칼리성 비누를 선호합니다. 피부 pH를 급격히 변화시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피부 pH가 알칼리성으로 변하면 냄새 유발 세균이 폭발적으로 증식합니다. 실제로 pH 9 이상의 강알칼리성 비누를 사용한 그룹은 pH 5.5의 약산성 비누를 사용한 그룹보다 채취가 1.8배 더 심했습니다. 향이 강한 비누도 피해야 합니다. 향료는 피부에 자극을 주고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합성 향료는 피부에 남아 채취와 섞이면서 더 불쾌한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각 부위별로 올바른 세정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주름을 닦을 때는 절대 위아래로 문지르면 안 됩니다. 주름을 따라 좌우로 부드럽게 닦아야 합니다. 손가락 끝으로 주름을 살짝 벌리면서 그 사이사이를 꼼꼼히 닦아주세요. 특히 턱 아래 부분은 거울을 보면서 닦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거품을 충분히 만들어 주름 사이에 스며들게 한 후 30초 정도 그대로 둔 다음 미지근한 물로 깨끗이 헹구세요. 등 중앙부는 손이 닿지 않아 많은 분들이 포기하는 부위입니다. 하지만 긴 손잡이가 달린 부드러운 브러쉬를 사용하면 쉽게 해결됩니다. 브러쉬는 천연모나 부드러운 실리콘 재질이 좋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척추선을 따라 부드럽게 문지릅니다. 절대 좌우로 문지르면 안 됩니다. 척추 주변의 근육결을 따라 세로로 닦아야 노폐물이 효과적으로 제거됩니다. 너무 세게 문지르면 피부가 자극받아 오히려 피지 분비가 증가합니다. 깃털로 쓰다듬듯 부드럽게 닦는 것이 핵심입니다. 발가락 사이는 반드시 하나하나 벌려가며 꼼꼼히 닦아야 합니다. 발가락 사이를 닦을 때는 손가락을 이용해 충분한 시간을 들여 세정하세요. 특히 4번째와 5번째, 발가락 사이는 가장 습기가 많이 차는 곳입니다. 이곳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세정 후에는 반드시 수건으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드라이어의 시원한 바람으로 발가락 사이를 말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배꼽 주변은 원을 그리듯 마사지하면서 닦아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나선형을 그리며 닦습니다. 배꼽 안쪽은 면봉에 세정제를 묻혀 부드럽게 닦아냅니다. 절대 손톱으로 파거나 거칠게 문지르면 안 됩니다. 배꼽 안쪽 피부는 매우 얇아 쉽게 상처가 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2~3번 정도 올리브 오일을 면봉에 묻혀 배꼽을 닦아주면 각질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겨드랑이 아래쪽 관리도 중요합니다. 이 부위는 일반적인 겨드랑이 세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겨드랑이를 닦은 후 손가락으로 5cm 아래까지 꼼꼼히 닦아주세요. 특히 살이 접히는 부분은 살을 들어 올려 그 사이를 깨끗이 닦아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속옷은 반드시 하루에 1번 이상 갈아입어야 합니다. 여름철이나 땀을 많이 흘린 날은 하루에 2번 갈아입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면 소재의 속옷은 땀을 잘 흡수하지만 건조가 느려 세균 번식이 쉽습니다. 가능하면 속건성 기능이 있는 기능성 속옷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침구류도 일주일에 1번은 반드시 세탁해야 합니다. 베개 커버는 3일에 1번씩 교체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침구에 배인 노인 냄새는 다시 몸에 옮겨가기 때문입니다. 특히 베개는 머리와 목에서 나는 피지와 땀이 직접 닿는 곳이므로 더욱 자주 관리해야 합니다. 일광 소독도 효과적입니다. 햇볕이 좋은 날에는 이불과 베개를 밖에 널어 자외선 살균을 하세요. 자외선은 세균을 죽이고 냄새를 제거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실내 환기도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관리 포인트입니다.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각각 10분씩 환기시켜 주세요. 특히 침실은 잠자는 동안 채취가 농축되므로 아침 환기가 필수입니다. 환기할 때는 맞바람이 치도록 창문을 대각선으로 열어두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비 오는 날이나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도 짧게라도 환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 공기가 정체되면 냄새가 더욱 심해집니다. 의류 소재 선택도 냄새 관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합성 섬유보다는 천연 섬유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대나무 섬유나 모달 같은 소재는 천연 항균입니다. 린넨이나 통기성이 좋아 노인 냄새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나일론이나 폴리에스터 같은 합성 섬유는 통기성이 떨어져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탁 방법도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 세제만으로는 노인 냄새가 제거되지 않습니다. 세제와 함께 사용하면 냄새 제거 효과가 탁월합니다. 특히 속옷이나 양말은 60도 이상의 뜨거운 물로 삶아 빨래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세탁기에 넣기 전 베이킹소다 물에 30분 정도 담가두면 더욱 좋습니다. 섬유유연제는 적당량만 사용하세요. 너무 많이 사용하면 섬유의 잔류물이 남아 오히려 냄새의 원인이 됩니다. 세탁 후에는 완전히 건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습한 상태로 옷장에 넣으면 곰팡이가 생기고 냄새가 더욱 심해집니다. 햇볕에 말리는 것이 가장 좋지만 실내에서 건조할 때는 선풍기나 제습기를 사용해 빠르게 건조시키세요. 먹는 음식도 채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노인 냄새를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음식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붉은 고기입니다.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붉은 고기는 소화 과정에서 많은 양의 암모니아를 생성합니다. 이 암모니아가 땀으로 배출되면서 강한 채취를 만듭니다. 특히 구운 고기는 더욱 많은 독소를 생성합니다. 일주일에 붉은 고기 섭취를 2~3번으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마늘과 양파입니다. 이들 식품에 포함된 황화합물은 체내에서 대사되면서 특유의 냄새를 만듭니다. 특히 생마늘은 섭취 후 24시간 동안 채취에 영향을 미칩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혈액을 통해 전신으로 퍼져 폐와 피부를 통해 배출됩니다. 세 번째는 알코올입니다. 알코올이 간에서 분해되면서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생성됩니다. 이 물질은 땀을 통해 배출되며 독특한 신냄새를 만듭니다. 특히 맥주는 호비 성분이 채취를 악화시킵니다. 음주 후에는 물을 충분히 마셔 독소 배출을 도와야 합니다. 네 번째는 튀긴 음식입니다. 기름에 튀긴 음식은 체내에서 산화 반응을 촉진시킵니다. 이는 노네날데하이드 생성을
더욱 가속화시킵니다. 특히 여러 번 사용한 기름으로 튀긴 음식은 더욱 해롭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체내에 축적되어 염증을 유발하고 체취를 악화시킵니다. 다섯 번째는 가공식품입니다. 방부제나 인공 첨가물이 많은 가공식품 체내 독소를 특히 아질산 방부제는 발암물질로 작용할 뿐 아니라 체취도 악화시킵니다. 인스턴트 라면이나 가공육류는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체취 개선에 도움되는 음식들도 많습니다. 녹차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노네날데하이드 생성을 억제합니다. 녹차의 카테킨 성분은 체내 독소를 중화시키고 구취와 체취를 동시에 개선합니다. 하루 3잔의 녹차는 체취를 30% 감소시킵니다. 체내 독소 배출을 돕습니다. 장 건강이 좋아지면 독소가 혈액으로 흡수되는 것을 막아 체취가 개선됩니다. 특히 김치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노인냄새 억제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김치의 유산균은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마늘과 생강 성분은 항균 작용을 합니다. 단 김치는 적당량만 섭취하세요. 너무 많이 먹으면 염분 과다로 부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레몬수도 체취 개선에 좋습니다. 레몬의 구연산은 체내 pH를 조절하고 독소 배출을 촉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에 레몬즙을 짜서 마시면 하루 종일 산뜻한 체취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파슬리나 고수 같은 향신채도 도움이 됩니다. 이들 채소의 체내 중금속을 배출하고 구취와 체취를 개선합니다. 물 섭취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 1.5리터 이상의 물은 체내 노폐물 배출을 촉진합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마시는 미지근한 물 한 잔은 밤새 쌓인 독소를 배출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물을 마실 때는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소변이 진해지고 체취도 강해집니다. 이제 즉시 실천할 수 있는 생활 개선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아침 기상 후 5분은 체취 관리의 골든타임입니다. 먼저 창문을 열어 환기시키고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십니다. 그 다음 목과 겨드랑이 부분을 물티슈로 가볍게 닦아냅니다. 밤새 쌓인 피지와 땀을 간단히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하루 종일 산뜻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양치질할 때 혀도 함께 닦아주세요. 혀에 쌓인 설태는 구취의 주요 원인이 되고 구취와 체취는 서로 영향을 미칩니다. 외출 전에는 3가지를 반드시 체크하세요. 첫째, 옷의 겨드랑이 부분 냄새를 코로 직접 확인합니다. 둘째, 목 주변의 청결 상태를 거울로 확인합니다. 셋째, 신발 안쪽의 냄새를 체크합니다. 특히 신발은 하루 전날 미리 탈취제를 뿌려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발용 탈취제가 없다면 베이킹소다를 티백에 넣어 사용해도 됩니다. 신발은 최소 2켤레를 번갈아 신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신은 신발은 충분히 건조시켜야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간단한 구강 청결제로 입을 헹구세요. 음식물 찌꺼기가 치아 사이에 남아있으면 구취가 발생하고 이는 전체적인 체취 인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식후 녹차를 마시는 것도
좋은 귀가 후에는 즉시 외출복을 갈아입고 손발을 깨끗이 씻습니다. 특히 발가락 사이는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축축한 상태로 두면 세균이 빠르게 번식합니다. 발을 씻은 후에는 발가락 사이사이를 수건으로 꼼꼼히 닦아주세요. 가능하면 맨발로 10분 정도 걸어 다니면서 자연 건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 식사는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고 담백하게 먹습니다. 저녁에 먹은 음식은 밤새 체내에서 발효되어 다음날 채취에 영향을 미칩니다. 취침 전에는 가벼운 샤워나 반신욕이 좋습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피하고 체온과 비슷한 37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샤워 시간은 분을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오래 씻으면 피부가 건조해집니다. 샤워 후에는 보습제를 꼼꼼히 발라주세요. 특히 목주름이나 팔꿈치, 무릎 같은 건조하기 쉬운 부위는 집중적으로 관리합니다. 보습제는 피부가 물기가 있을 때 바르는 것이 흡수가 잘 됩니다. 취침 전 스트레칭도 도움이 됩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노폐물 배출이 원활해져 채취가 개선됩니다. 특히 목과 어깨 스트레칭은 림프 순환을 도와 독소 배출에 효과적입니다.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제품 선택법도 알아보겠습니다. 노인 전용 세정제는 pH 5.5에서 6.0 사이에 약산성 제품을 선택하세요. 특히 녹차 추출물이나 감잎 추출물이 들어간 제품은 항산화 효과가 뛰어납니다. 첨가되지 않은 제품이 좋습니다. 성분표를 확인할 때는 황산염 계면활성제가 포함되지 않은 제품을 선택하세요. 이런 성분은 피부를 건조하게 만듭니다. 바디 브러쉬는 천연 돈모나 부드러운 실리콘 소재가 좋습니다. 너무 뻣뻣한 브러쉬는 피부를 자극함으로 피하세요. 손잡이가 길고 각도 조절이 가능한 제품을 선택하면 등까지 쉽게 닦을 수 있습니다. 브러쉬는 사용 후 완전히 건조시켜야 합니다. 축축한 상태로 두면 세균이 번식하여 오히려 피부에 해롭습니다. 천연 탈취제도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베이킹소다 1스푼에 물 100ml를 섞어 스프레이 용기에 담아 사용하세요. 여기에 라벤더 오일이나 티트리 오일을 두세 방울 첨가하면 더욱 좋습니다. 이 천연 탈취제는 겨드랑이뿐만 아니라 발이나 신발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중 탈취제보다 피부에 자극이 효과도 뛰어나 의류 관리 제품이합니다. 섬유 탈취제는 알코올 함량이 30% 이하인 제품이 좋습니다. 알코올이 너무 많으면 섬유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천연 성분의 섬유 탈취제를 직접 만들 수도 있습니다. 보드카 50ml에 정제수 150ml를 섞고 에센셜 오일 10방울을 첨가하면 훌륭한 섬유 탈취제가 됩니다. 이제 3주 완성. 노인 냄새 제로 프로젝트를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주는 기초 습관 바꾸기 단계입니다. 매일 아침 미지근한 물 마시기, 하루 한 번 약산성 세정제로 샤워하기, 속옷 매일 갈아입기를 실천합니다. 또한 목과 배꼽 주변을 의식적으로 닦는 연습을 합니다. 첫째 주에는 자신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취가 가장 심한 시간대와 부위를 기록해 두세요. 가족에게 솔직한 피드백을 요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 내 몸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니? 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보세요. 둘째 주는 집중 케어 단계입니다. 첫째 주 습관을 유지하면서 주 3회 베이킹소다 목욕을 추가합니다. 욕조에 베이킹소다 반 컵을 넣고 5분 정도 몸을 담그세요. 베이킹소다는 피부의 pH를 중화시키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식단에서 붉은 고기를 줄이고 녹차와 요구르트 섭취를 늘립니다. 하루 3잔의 녹차와 1개의 요구르트를 꾸준히 섭취하세요. 침구류 세탁 주기를 일주일로 단축합니다. 특히 베개 커버는 3일마다 교체하세요. 셋째 주는 유지 관리 시스템 구축 단계입니다. 앞선 2주 동안의 습관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관리합니다. 매일 아침 체크리스트를 확인하고 실천 여부를 기록하세요. 가족에게 다시 한번 피드백을 요청해 개선 정도를 2주 전과 비교해 얼마나 개선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자신만의 루틴을 확립해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은 침구 세탁하는 날, 수요일은 베이킹소다 목욕하는 날, 이런 식으로 정해두면 좋습니다. 매일 체크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침 물 마시기, 37도 이하의 물로 샤워하기, 목과 배꼽 주변 집중 세정, 약산성 세정제 사용, 속옷 교체, 하루 1.5리터 이상 물 마시기, 취침 전 발가락 사이 완전 건조. 이 7가지만 꾸준히 실천해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간 체크 항목도 있습니다. 침구류 세탁, 베이킹소다 목욕 3회, 신발 탈취제 사용, 옷장 환기, 채취 개선 식품 섭취 점검, 가족 피드백 요청, 월간 체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샤워 도구 교체, 옷장 정리 및 오래된 옷 처분, 체중 및 건강 상태 점검, 식단 일지 분석. 이 프로젝트를 3주간 실천하면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한 75세 박 씨는 손주들이 다시 안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한테서 이제 좋은 냄새가 나요. 라는 손주의 말에 눈물이 났다고 전했습니다. 82세 김 씨는 노인정에서 친구들이 요즘 젊어진 것 같다 고 말한다고 합니다. 체취가 개선되니 자신감도 생기고 더 활발하게 활동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78세 이 씨는 아내가 이제야 같이 자려고 한다 며 부부 관계도 개선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노인 냄새 관리는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자신감 회복과 사회생활 개선으로 이어집니다. 체취가 개선되면 대인관계가 활발해지고 우울감도 현저히 감소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체취 개선 후 사회활동 참여도가 40%나 증가했습니다. 노인 우울증 환자의 30% 체취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손주들과의 스킨십이 자연스러워집니다. 할아버지 냄새 좋아요. 할머니 안아주세요. 라는 손주의 한마디가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손주들과 마음껏 뒹굴고 놀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즐거움 아닐까요? 건강한 노화의 첫걸음은 바로 채취 관리입니다. 냄새 걱정 없이 당당하게 생활할 수 있다면 노년의 삶의 질 획기적으로 채취 관리, 건강 관리도 합니다. 채취를 개선하려면 식습관도 개선해야 하고 운동도 해야 하며 위생 습관도 바꿔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전반적인 건강 증진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3가지만 하세요. 첫째, 목 앞 의식적으로 깨끗이 닦기. 둘째,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샤워하기. 셋째, 매일 속옷 갈아입고 침구류 자주 세탁하기.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노년을 향기롭게 바꿔줄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더 좋은 향기가 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아름다운 노년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시작입니다. 당신의 황금빛 노년이 향기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 작은 변화가 큰 행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향기로운 노년, 행복한 노년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드세요.